네, 안녕하세요. 공대학교 경제학과 김원주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우리 회귀 분석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회귀 분석이라는 것은 이제 OLS라고도 하는데, OLS라는 것은 오디너리 리스크 스퀘어라 해서 뭐 우리가 선형인 것을 이제 그 오차를 최소화함으로써 우리가 좀 그 어떤 관계를 파악하는 건데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그 자, 소득이 X축으로 돼 있고, 그러니까 뭐, 소득이 이제 여기 가로축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소비라는 것이 세로축으로 됐을 때, 실제 데이터는 어떤 식으로 되냐면요. 이런 식으로 막 돼 있겠죠. 얘기 뭐냐면은, 소득이 0이라 그래도, 소득이 0이라 그래도 어느 정도 소비를 하는 경향이 있죠. 그죠? 소득이 없어도 소비를 하겠죠. 자, 그랬을 때, 이렇게 실제 데이터가 있었을 때, 이 대표하는 선을 하나, 그 관계를 선으로 하나, 직선을 하나 그려본다면은 예를 들어서 1이 있고, 뭐, 2라는 그림도 있을 수가 있고, 뭐, 3이라는 그림도 직선을 하나 그릴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어느 게 제일 이 점으로 표시된 이 관계를 잘 대표하는 그림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얼핏 보더라도, 어, 1보다는 1은 아닌 것 같고 3도 별로 아닌 것 같고 그렇죠? 자 그러면 2라는 직선이 좀 구부러지긴 했지만 2라는 직선이 그래도 소득과 소비와의 관계를 대표할 수 있는 하나의 직선이 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어떤 기준으로 하느냐? 어떤 기준으로 하냐면은 실제로 우리가 하나로 그냥 이런 그림과 실제 값 간의 거리를 재요. 실제 데이터 간의 거리를 재요. 그래서 실제 값과 우리가 추정값이라고 하는 거죠. 추정값의 차이가 최소되는 거. 최소화되는 관계를 파악하는 거겠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요들 간의 오차들을 이거는 위해서 그러니까 요거를 위해서 실제 값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나온 값들을 추정값이라고 한번 해보게요. 추정 해시라고 그랬을 때 요것을 최소화시켜야 되는데 근데 요거를 그냥 오차들을 합하면은 0이 돼요. 그냥 이거 오차라고 한번 해볼게요. 오차의 합을 하면 그냥 0이 돼 버려요. 그래서 오차의 합을 0을 하지 말고 우리가 분산의 개념으로 해서 오차의 제곱을 최소화시키는 거. 최소화시키는 것이 이 OLS 이게 오디나리 리스트 스퀘어 OLS 회귀 분석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가서 그거를 어떻게 하느냐? 요 한번 OLS 게트 베타. 그러니까 이거 보시면 아까 보신 것처럼 yi는 베타 0 플러스 베타 1 xi 플러스 ui 요 관계는 뭐냐면은 그림으로 보면은 x라는 게 있고 y라는 게 있는데 일단은 시작하는 점이 이렇게 절편으로 되는 거죠. 절편으로 이렇게 있는데
요 대표되는 관계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 대표되는 관계를 파악을 하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추정한 이 값들이 실제 베타 제로와 추정한 베타 원이라는 것이 실제 베타 원이랑 똑같아지게 만드는 것을 우리가 어떤 건지를 좀 찾아보자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 관계가 성립하면요, 우리의 자료들이 엄청나게 있죠. X1에서 첫 번째 사람에 대한 뭐 X 자료가 있고, 그렇죠? Y 자료가 있죠. 얘가 아까 얘기했던 소득 자료가 있고, 이 사람에 대한 소비 자료가 있고, 두 번째 사람에 대한 어떤 소비 자료가 있고, 소득 자료가 있고 막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게 쭉 쌓여 있는 거죠. 우리가 우리 분석했던 것처럼. 자, 그러면 이 1번에 해당되는 관계가 성립하면은 이게 모든 사람들에도 이 관계식을 적용시킬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N개의 사람이 있다 그러면 이런 관계가 성립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요 관계를 그냥 다 합쳐버리는 거죠. 1번부터 n번까지 다 합치는 거를 여기서 표시하는 거는 그냥 이렇게 다 합쳐버리자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럼 베타 지로를 n번 합쳐버리면 n 곱하기 베타 지로가 되죠. 그렇죠? 그다음에 요 xi도 쭉 합쳐버리면은 xi까지 1번부터 합치고 베타는 그냥 상수니까 베타 1은 그냥 이렇게 놔두고 그다음에 이 오차항도 다 합쳐버리면은 오차항을 항상 합쳐버리면 0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관계를 파악을 하면은 그리고 요거를 이제 n으로 나눠주는 거죠. 표본이 n개니까 이렇게 n개 이렇게 n으로 나눠버리면 요건 뭐가 되죠? y의 평균이 되죠. 그렇죠? 평균이 되고 요 베타 지로는 그냥 이렇게 베타 지로라고 남고 이 베타 1 되고 요거는 x의 평균 그래서 x 바라고 이렇게 하고 오차항의 평균은 0이 돼 버리니까 이렇게 놔두고요. 그래서 이렇게 내려오면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원래는 개별 식이 이런 식으로 돼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이제 n개가 있었던 거죠. 답은 x의 n번째 플러스 u n 이렇게 됐었던 거죠. 그래서 각각의 식에다가 요거를 빼주는 거죠. 그러면은 첫 번째 방정식은 y-y bar, 그죠? 그다음 베타 x1-x bar, 그다음에 u1 bar, 오차항의 평균은 0이니까 이렇게 쭉 되는 거죠. 자, 요런 식으로 해주면요. 요런 식으로 해주면은 뭐가 없어지냐면은 상수항이 없어지죠. 상수항이. 그렇죠? 4의 베타가 있고 이게 평균식으로 표현하는 거 보면 베타 지로가 있고 요 각각의 2번 개별식을 보면은 요 앞에 베타 지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식 2에서 식 4를 빼주면은 베타 지로는 없어지고 나머지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 오디너리 리스트 스퀘어라고 최소 자선법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그 오차항들의 제곱의 합을 최소화시키는 베타 원 값을 찾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것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실제 값에서 평균을 빼준 거를 그냥 y1 틸다라고 하고 여기서 평균을 빼준 거를 x1 틸다라고 하면은 여기 보면은 u1이라는 것은 뭐죠? y1 틸다에서 베타 1 틸다를 x1 틸다를 빼준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걸 다 합치는 거죠. 여기서부터 밑에까지 다 합쳐버리면은 이런 식으로 표현해야 되겠죠. ui
그 다음에 오차의 제곱이니까 오차의 제곱을 하면은 이런 관계가 성립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베타 값을 선택한다는 얘기는 이걸로 미분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요 값을 베타1으로 미분해서 그럼 베타1이 보이는 게 여기 보이고 여기 보이죠. 그렇죠? 그럼 첫 번째 거는 요 베타1을 미분하면 마이너스 2 xi tilde yi tilde 썸 이렇게 되는 거 이게 남고요.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은 요거 하면은 2베타1이죠. 그렇죠? 2베타1이고 xi 제곱 남아 있으니까 요거를 썸으로 되니까 이렇게 해버리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구하면은 베타1의 값은 xi를 제곱한 거 tilde 그죠? tilde라는 것은 실제 값에서 평균을 뺀 거였잖아요. 그렇죠? 요거 제곱한 거를 요거의 비율로 나타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공분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전에 통계 시간에도 배웠지만 공분산이라는 것은 x에서 x의 평균을 뺀 거, 그렇죠? 그 다음에 y에서 y의 평균을 뺀 거, 요거를 다 합한 거죠. 그리고 샘플 사이즈를 나눈 건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자유도 이 추정할 경우에는 이 자유도가 하나 빠집니다. 왜냐면 평균이라든지 y를 구할 때 우리가 다른 변수를 다 조합해서 했기 때문에 이것로 인해 가지고 자유도가 하나 빠지는데, 그런 식으로 이렇게 우리가 공분산으로 표현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밑에 있는 것들도 똑같이 이게 양변을 n-1로 나눠준 거죠. 그렇죠? 그랬을 때 보면은 이거는 실제 값에서 평균을 빼가지고 제곱하고 그걸 샘플 수로 나눠주는 경우는 분산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베타1이라는 것은 뭐 요렇게도 표현을 하고 요렇게도 표현하고 또는 x와 y의 공분산을 x의 분산으로 나눠준 거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오차항을 최소화시키는, 다시 아까 그 그림을 봤을 때 그 실제 데이터는 막 이렇게 됐는데 이 대표하는 거를 딱 라인을 그렸을 때 요 오차항의 제곱을 가장 최소화시킬 수 있는 요 선을 하나 찾는 거죠. 이 OLS라는 것은.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그 파셜 이펙트를 구하는 건데요. 그 이 OLS 모형을 하는 가장 큰 이유가 파셜 이펙트인데 이게 무슨 얘기인지 좀 말씀드릴게요. 이 파셜 이펙트라는 게 성립 안 하면은 이 OLS 모형도 사실은 틀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볼게요. y는 알파 플러스 베타 1 x1 베타 2 x2 플러스 2. 그러니까 일반적인 거는 다 그러니까 y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이제 변수가 x1이 있고 x2가 있는데 그다음에 이 x1과 x2에서 설명되지 않는 나머지들은 다 오차항에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보는 거는 이거예요. x1이 1단위 증가했을 때 y가 몇 단위 변하느냐. 요거는 OLS에서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거든요. 그냥 수학적으로 보면은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데 이게 좀 약간 뭔가 숨겨져 있어요. 사실은 엄밀하게 따져보면은 이게 식 1이라고 됐을 때 x1이 변했을 때 y가 어떻게 변하느냐는요. 이런 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어요. 자, 알파는 상수기 때문에 x가 변하더라도 알파는 변하지 않죠. 상수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원래는 이렇게 돼요. 그렇죠? 수학적으로 봤을 때
x가 변했을 때 y가 어떻게 변하느냐 이렇게 보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요것도 고려가 돼야 되는 거죠. 자, x1이 변했을 때 x2가 변하느냐? OLS에서는 이게 0이라는 얘기죠. x1이 변했을 때 x2가 0이다. 그래서 OLS에서 가정하는 거는 뭐냐면은 모든 설명 변수들, 오른쪽에 있는 변수들 외생적이라고 그래요. 외생적. 그러니까 서로 독립적이라는 얘기죠. 독립적. 그러니까 독립적이라는 얘기는 요 서로 간에 상관관계가 없다. 상관관계가 없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그 오차항이랑도 보면은 모든 여기서도 OLS에서 가정하는 것들은 모든 설명면들은 오차항들과 상관관계가 그것도 마찬가지고 상관관계가 0이다. 없다는 게 상관관계가 0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OLS가 가진 가정이에요. 근데 실제로 보면은 이게 많이 위배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OLS나 패널 돌리는 패널 모형을 추정하는 그 거기서는 다 서로 간에 이 변수들 간에는 독립적이다. 서로 간에 상관관계 없다. 그다음에 이 설명 변수와 오차항 간에는 상관관계가 없다. 이런 가정을 통해서 다 모형들을 추정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만약에 서로 간에 그 설명 변수들 간에 상관관계가 있거나 설명 변수와 오차항 간에 상관관계가 존재할 경우는 어떻게 되냐? 그랬을 때는 우리가 OLS를 쓰지 않고 다른 모형을 써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한 설명은 간단하게 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거는 간단하게 하고 도구 변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R을 이용한 경제 분석에서 도구 모형 같은 거는 좀 얘기를 할 거거든요. 그런데 보여드린 것처럼 단순화 기식에서는 x1, x2 이렇게 쭉 이렇게 xk까지 있을 때 이 첫 번째 가정은 뭐냐면은 우리가 원래는 예서 x1이 변했을 때 y는 어떻게 되느냐? OLS에서는 이 베타1 이거 하나만 나와야 돼요. 그러기 위한 조건이 뭐라 했죠? x1이 변했을 때 x2도 영역이 되고 x3, x1도 영역이 되고. 그러니까 그 변수들 간에 설명 변수들 간에는 외생적일 경우에는 추정에 별 문제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 뭐냐면은 이 설명 변수와 오차항 간에는 상관관계가 없어야 된다. 제가 하나 한번 물어볼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모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냐면은 수출은 환율. 자, 이렇게 이런 모형이 있다고 한번 따져볼게요. 자, 이게 그 환율이 질문은 뭐냐면 설명 변수인 환율이 외생적인가? 자, 외생적인가요? 외생적이라는 것은 다른 거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내생적이라는 것은 환율이 다른 거에서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죠. 자, 그럼 다시 한번 가서 아까 다시 지워졌는데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이 모형에 있어서는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환율이 외생적인가? 제 대답은 no일 거예요. no. 왜냐면은 이 얘기 다시 말하면은 환율하고
2하고 그러니까 오창이 있죠. 오창. 요거하고 이것이 0이 아닐 수도 있다. 서로 관련이 없으면 상관관계가 0이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환율과 다른 것 중에 다른 오창 간에는 상관관계가 0이 아닐 수도 있다. 어떤 이유로 그러냐면요. 잠깐만요. 자, 오창이 뭐냐면요. 오창이 뭔지를 한번 볼게요. 오창이 무엇이냐? 사실은 여기서 보면은 환율이 아닌 모든 것이었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모형을 보면은 수출은 환율의 함수라 그랬지만 실제로 보면 수출이 환율 말고 다른 거에서도 영향받죠. 뭐가 있을까요? 가장 크게 보면은 대표적인 게 금리죠, 금리. 그렇죠? 그러니까 이 오창에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금리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딱 또 살펴보면은 환율이 또 금리에 영향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이제 omitted variable bias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중요한 변수를 포함시키지 않을 경우 이런 이슈가 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보면은 이들 간의 그러니까 상관관계가 0이 아닐 수도 있죠. 자, 이랬을 때는 OLS 모형이 좀 문제가 되는 거죠. 또 하나 뭐가 있냐면은 또 하나 뭐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이렇게 함수가 있는데 우리 OLS 모형은 모든 설명 변수는 외생적이다, 서로 독립적이다 이렇게 했는데 서로 간에 상관관계가 있을 수가 있죠. 이게 0이 아닐 수도 있죠. 아까도 그냥 여기 수출 방정식에다가 여기다가 뭐 환율 놓고 금리 놓고 이렇게 다른 걸 이렇게 해서 이런 모형을 우리가 OLS를 통해서 추정하고 싶다 이렇게 했을 때 보면 환율하고 금리 간에는 내생성이 서로 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상관관계가 0이 아닐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OLS 추정에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랬을 때는 그러니까 원래는 다시 한번 이제 정리하면은 여기 X1하고 X2나 X3가 독립적이고 그러니까 공분산이라든지 코릴레이션 0이고 그다음에 X1과 오차항 간에 상관관계 없을 경우 자 이랬을 때는 그냥 OLS 쓰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X가 내생적이거나 또는 반대로 또 뭐냐면 X가 Y에서 영향받을 경우에도 문제가 되는 거죠. 이거는 리버스 커젤리티라고 얘기하거든요. 역인과관계. 역인과관계 같은 경우는 지금 요 통계에서는 이 꼴이 아니라 그랬죠. 통계는 항상 이 꼴이라는 것은 오른쪽이 왼쪽을 설명한다 이렇게 되는데 실제로 보면은 왼쪽이 오른쪽을 설명할 수 있었죠. 아까 수출 같은 경우 수출은 아까 뭐라 했죠? 환율의 함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환율이 수출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수출도 환율에 영향을 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랬을 때는 이런 관계가 그러니까 실제로 내생성이 존재할 경우에는 그냥 OLS 모형을 돌리는 게 틀릴 수도 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2단계 추정 같은 경우는 여기서는 도구 변수를 좀 사용을 할 거거든요. 이거는 어떤 케이스냐면요. 원래 아까 좀 그림을 좀 이걸 좀 줄여서 한번 해볼게요. 아까 이렇게 돼 있죠. 자, OLS 모형이
y는 x1부터 xk까지 이렇게 의해서 설명이 된다 이렇게 가정을 했었는데 예를 들어서 x1이 내생적이에요. 이 x1이라는 것이 내생적이라서 다른 설명 변수들과의 상관관계가 존재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요게 안 된다 그랬죠. 자, 요거 베타1이 아니죠. 왜냐면은 외생적일 경우에는 이것도 0이 아니고 이것도 0이 아니고 x가 1이 변했을 때 xk도 변화해서 이것도 0이 아닐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OLS를 쓰면 안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랬을 때 어떻게 되냐면은 도구 변수라는 거를 나중에 좀 얘기하겠지만 도구 변수를 쓰는데 여기 도구 변수를 쓸 때 보면은 이 z라는 것들이 다 도구 변수예요. 이 모형에 그 x에 안 들어있는 도구 변수인데 근데 이게 이제 x1이 x2하고 x3 이런 것들과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요 변수를 다 집어넣어줘요. 자, 그러면은 x1이라는 것이 내생적인 x2와 xk에서 설명되고 그다음에 다른 변수들 넣어서 설명되고 이 남는 나머지 이게 순수하게 외생적이 되는 거죠.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이 다른 거 다 이렇게 통제하고 남은 나머지 요거를 다른 식에다가 여기다 집어넣어 가지고 우리가 추정하는 방식이 이제 도구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뭐 이렇게 해서 도구 변수를 이용해서 모형을 추정하는 방법도 있고요. 연립 방정식 모형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y는 알파 플러스 베타 x 이렇게 됐을 때 x가 y에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y도 x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또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수요 방정식과 공급 방정식 두 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모형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거를 보면은 y는 x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x 또한 y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런 거는 이제 연립 방정식을 통해서도 할 수 있고요. 나중에 보면은 이제 바모형이라는 걸 통해서도 이런 서로 간의 내생성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모형 같은 걸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패널 데이터 모형은 나중에 좀 별도로 좀 얘기를 하고요. 자, 그래서 OLS 모형을 추정하는 건데요. 자, OLS 모형 이제 개수의 해석 같은 거 요 부분으로 좀 더 가볼게요. 일단은 OLS 모형에서 가정하는 것들이 다 성립한다는 가정하에 자, 뭐냐면은 여기서 y는 알파 플러스 베타 x 플러스 u라는 게 있었을 때 가정이라는 것은 x는 완전히 외생적이다. 외생적이라는 건 뭐냐면은 x가 변했을 때 y는 어떻게 변하느냐? 요거는 베타로 이렇게 추정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 외생적이라는 거에서 아주 큰 게 또 있는데 요 x와 오차항 간의 상관관계가 0이다. 그러니까 설명면서 x와 u는 완전히 독립적이다. 이렇게 하니까 이 분석이 가능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은 그 OLS 모형은 간단하게 추정이 돼요. 우리 좀 이따가 이제 R 코드로 한번 해볼 텐데 간단하게 추정이 되는데 해석이 되게 중요해요. 근데 개수 해석하는 방법은 이 네 가지밖에 없어요. 네 가지. 자, 일단은 그 OLS 가정이 성립한다는 거에서 여기서는 바로 이제 여기 있잖아요. x가 변했을 때 y가 어떻게 변하느냐. 요거는 그냥 베타로 추정이 됐죠.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 식 같은 경우도 요거 lny x 요걸 미분해 버리면 베타가 남죠. 그렇죠? 그다음에 세 번째도 요거는 lnx로 미분하면은 y를 미분하면 이것도 베타가 남죠. 그렇죠? 네 번째는 다 로그를 취한 거거든요. 그랬을 때 로그 y를 로그 y x로 미분하면 그냥 베타 남죠. 그렇죠? 자, 그래서 베타가 똑같이 남고 이렇게 하는데 해석하는 게 좀 많이 차이가 나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사실은 이 원칙은 OLS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 다 적용되는 거거든요.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수학적으로. 자, 엑셀을 제가 좀 이용할게요.
자, x가 100에서 102로 증가했어요. 자, 이 변화율은 어떻게 되죠? 정확한 변화율은 여기서 dx, 그렇죠? x의 변화량분의 x로 나눠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어떻게 돼요? x를 해서 강식 넣어놓고 dx는 여기서 요걸 빼주는 거죠, 그렇죠? 요걸 빼주고 이 처음 이전 값으로 나눠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그냥 눈으로 보더라도 100에서 100이 하면은 0.0이다. 그러면은 퍼센테이지로 변화율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요거 곱하기 100 해주면 되죠. 그래서 변화율이라는 것은 dx 나누기 x 이렇게 하면은 변화율 퍼센테이지로 하면은 여기다 100까지 곱하는 거죠, 그렇죠? (100을) 곱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를 자연 로그를 해볼게요. 자연 로그를 x에다가 우리가 그 통계에서는 웬만한 변수들은 다 자연 로그를 취한다는 게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해서 ln이라는 명령어가 있거든요. 엑셀에서는 ln이라고 이렇게 돼 있고 똑같이 ln을 이렇게 하는 거죠. 자, 변화율은 이렇게 왼쪽처럼 dx 나누기 x를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오른쪽처럼 로그 차분을 해도 돼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근데 요거를 빼줘요. 근사치로 보면은 요 왼쪽 거랑 비슷해지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100을 곱하면은 100을 곱하면은 그러면 2% 이렇게 근사치로 연속 변수일 경우는 근사해가지고 이제 2.2로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이 원칙을 쓸 겁니다. 제가 계속 해석하는 방법은 그래서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요거 같은 경우는 해석하는 게 되게 쉬워요. 다 단위 되어 있으니까 dy over dx 베타. 해석은 어떻게 되냐면은 x가 1단위 증가할 때 y는 베타 단위 변화한다. 1-1은 되게 해석하기 쉽죠. 그렇죠? 근데 1-2는 어떻게 해석하느냐? 자, 요걸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관계가 있었을 때 베타는 이렇게 되는 거죠. lny가 왼쪽에 있으니까 델타 lny 나누기 델타 x는 베타다. 근데 아까 봤을 때 델타 lny는 뭐였죠? 엑셀에서 델타 lnx라는 것은 변화율이에요. 변화율. 그죠? 그 다음에 변화율을 퍼센테이지로 만들기 위해서 100을 곱했죠. 그죠? 그래서 제가 하는 거는 뭐냐면은 요 두 번째에서 이걸 퍼센테이지로 만들 거예요. 어떤 식으로 하는지 잘 보세요. 이게 베타잖아요. 근데 여기다 100을 곱할 거예요. 자, 위에도 100을 곱했으니까 밑에도 100을 곱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dlny 곱하기 100은 퍼센테이지가 된다. 다시 엑셀로 가가지고 여기 어떤 값을 x를 로그 차분한 거 dlnx 요게 이제 변화율이 나오고 곱하기 100을 하면 이게 2%로 퍼센테이지가 된다. 그래서 100에서 102로 변하는 거 변화율은 이렇게 정확한 공식을 dx 나누기 x를 쓸 수 있지만은 또는 로그 차분한 거를 100을 곱하면 된다. 요걸 쓰려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로 가보면은 요 로그 차분한 거에다 100을 곱한 게 퍼센테이지가 되고 근데 위에만 100 곱하는 게 아니라 밑에도 100을 곱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요걸 정리하면은 그다음에 요 밑에 있는 거 있잖아요. 분수로 돼 있으니까 밑에 있는 거를 요쪽에다 넘겨줘요. 그러면은 100 곱하기 베타가 되는 거죠.
요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요거 내려오시면은 아이고 제가 요걸 설명드린 게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DLNY 나누기 DX는 베타가 되는데 요거를 이 DLNY라는 것은 로그 차분한 것은 로그 차분한 것은 변화율이랑 똑같다. 그렇죠? 아까 엑셀에서 그렇죠? 보여드렸죠? 근데 요걸 변화율을 퍼센테이지로 만들기 위해서는 100을 곱하고 그렇죠? 위에도 100을 곱하고 밑에도 100을 곱하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요거를 나중에는 넘겨줘라. 자 그러면은 요 변화율 곱하기 100 했으니까 요건 퍼센트 체인지가 되는 거죠. 퍼센트 변화율이 되는 거고 요 x는 로그를 안 쳤으니까 그냥 단위의 변화율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해석은 뭐냐면은 x가 1단위 증가할 때 y는 100 곱하기 베타 퍼센트 변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그 세 번째는 한번 볼게요. 요거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세 번째는 요것이 베타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거 보는 거죠. 똑같이 보면은 우리가 DLNX 그 로그 취해진 부분만 퍼센트를 바꾸기 위해서 여기다 100을 곱하는 거죠. 퍼센티지가 되는 거죠. 그러면 X의 퍼센티지가 되는 거고 이것이. 근데 밑에만 100을 곱하는 게 아니라 여기 위에도 100을 곱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베타 이렇게 나올 거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 베타를 넘겨주는 거죠. 이렇게 100을 나눠주고 아이고 다시 곱하기 100 dy 곱하기 100 이것이 베타다. 그럼 밑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x 퍼센티지 변화가 나오고 dy 그 놔두고 그다음에 100을 밑으로 남겨주면은 베타분의 100이 된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그래서 뭐냐면은 요거는 로그 들어간 부분은 항상 퍼센트 변화예요. 그래서 x가 1% 증가할 때 증가시 y는 이제 로그 안 채워진 건 단일이 되는 거예요. y는 100 단위 변화한다. 이렇게 하는 거죠. 뭐 이렇게 되는 거고 네 번째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로그 돼 있을 때는 해석이 편합니다. 왜냐면은 여기다 100 곱해주면은 y 퍼센티지 되고 밑에도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요 자체가 변화율을 100 하면은 퍼센테이지 변하는 거고 위에 것도 퍼센테이지 변하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x가 1% 변할 때 증가할 때 y는 베타 퍼센트 변화. 그죠? 자, 그러면은 양변에다 로그 취하면은 탄력도가 돼요. x가 1% 변할 때 y는 어떻게 변하냐. 그 탄력도라는 개념이 뭐였죠? 탄력도 개념은 여기서 dx 나누기 x, 그죠? dy 나누기 dx, y, 그죠? 결국에는 이거는 dln y, dln x 이거랑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민감도라든지 탄력도라든지 이런 걸 구하기 위해서라도 경제학에서는 웬만한 변수들은 다 자연 로그를 취하는 거죠. 자, 근데 자연 로그를 그러니까 자연 로그를 취하지 않는 경우는 두 가지죠. 그러니까 자연 로그를 취할 수 없거나 자연 로그를 취할 요인이 없는 경우에. 첫 번째 경우는 음수일 경우죠. 음수는 자연 로그를 취할 수 없죠. 그렇죠? 경상수지 같은 경우는 플러스일 경우도 있고 마이너스일 경우도 있는데 이럴 때는 그냥 경상수지 데이터 자체를 쓰진 않고요. 왜냐면은 국가 규모에 따라서 경상수지가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뭐 GDP로 좀 나눠줘서 이 비율로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고요. 또는 자체가 경상수지는 수출해서 수입을 뺀 거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안 하고
난 수출 수입 빼주지 않고 수출과 수입의 비율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 수출의 비율을 로고치에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 같은 경우는 이제 변수 자체가 퍼센트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로고를 안 취하는 게 낫죠. 변수 자체가 이미 비율로 된 경우에는 로고를 취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또한 변화율보다는 변화량이 관심일 경우에는 로고를 취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정책금리 같은 경우는 변화율보다 변화량 자체가 관심이 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정책금리가 2.5%인데 현재로서 2.5%에서 3%로 0.5%포인트. 퍼센트포인트라는 건 이제 단위 변화거든요. 이렇게 단위 변화했을 때 어떤 효과를 미치느냐, 이게 관심이 있지. 금리가 2.5%에서 1% 증가할 때. 그거 상당히 작은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할 때 어떻게 되냐. 이런 관심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 비율로 된 거는 이제 자체로 이제 그 로고를 취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자, 요거를 어떻게 해석하는지 한번 우리 R로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자, R에서는 아주 단순한 회귀 분석을 할 겁니다. 그래서 remove list ls라는 것은 현재까지 작업했던 거를 다 지우라는 얘기고요. AR 패키지를 로드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AR 패키지에서 뭘 쓸 거냐면 이게 데이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AR 패키지가 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 중에서 이제 PSID 1976 이렇게 된 거를 레이버 폴스, 그러니까 노동 참여 관련 데이터를 좀 분석을 할 건데요. 아주 단순한 분석을 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AR 패키지를 할 거고요. 타이디버스 같은 경우는 이제 데이터 가공, 디플라이라든지 여러 가지 했을 때 좀 쓰기 위해서 타이디버스라는 패키지를 부를 거고, 스타게이저라는 패키지는 우리가 OLS 우리가 추정을 할 건데 추정 결과를 테이블로 워드 파일로 깔끔하게 정리하는데 좀 사용되기 때문에 이걸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PSID라는 것을 한번 불러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 미국 자료인데 뭐 노동 시간이라든지 노동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지 여부, 뭐 그다음에 그러니까 애가 있는지 나이가 어떤지 이런 변수들이 쭉 있죠. 근데 뭘 분석하기 위해서는 뭐 변수명이 무엇인지 자세하게 좀 알아야 되겠지만 이거는 요게 자세히 있어요. 그 아까 말씀 보여드렸듯이 여기 보시면은 변수명이 뭔지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어요. 이 패키지 내에 이 설명서에는 레퍼런스 매뉴얼을 보면은. 근데 저는 그냥 개수 해석 방법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된 거 중에서 두 개의 변수만 쓸 겁니다. 하나는 교육 수준, 에듀케이션이라고 여기 있거든요. 그렇죠? 교육 수준, 에듀케이션. 그러니까 몇 년 동안 교육을 받았는지. 뭐 초절이면 6년이겠죠. 중절이면 9년. 고절이면 12년, 그다음에 대졸 같은 경우는 16년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그 이상이면 더 올라갈 수 있고요. 그다음에 임금이 얼마인지 몇 달러로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자, 그래서 교육 수준이 임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해석을 하는데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네 가지 케이스, 그렇죠? 수준 변수만 이용하고 로고 변수들을 이용하거나 또는 한쪽에만 로고를 이렇게 하는 그런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베이스를 PSID 1970년을 불렀는데 새롭게 데이터를 만들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데이터를 만드는데 PSID 1970년을 이용하고 이거는 파이프 오퍼레이터로서 디플라이 아래서 넘겨준다는 얘기죠. 이 데이터를 이용하는데 데이터를 좀 변환시켜라. 자, 첫 번째는 에듀기라고 좀 에듀케이션이라는 변수명을 좀 줄이자. 에듀기라고 좀 줄이자. 그다음에 웨이지 임금 된 거를 로고를 취한 거를 L 웨이지라고 하자. 그렇죠? 그리고 L 에듀기라는 것은 에듀케이션, 그렇죠? 그 우리가 교육 기간 연수를 로고를 취한 거를 쓰자. 자, 그리고 아까 보면 PSID에 자료가 되게 많이 있었죠? 여기 보시면은 21개 변수가 쭉 있었죠? 자, 요걸 다 쓰진 않고 요 중에서 셀렉트를 해서 우리가 지금 했던 웨이지라는 변수하고 로고 웨이지하고 에듀하고 L 에듀 이 네 가지, 그죠? 웨이지와 에듀는 수준 변수, 웨이지는 아까 달러로 돼 있고요. 에듀이라는 것은 연수로 돼 있죠. 그거하고 L 웨이지는 로고 취한 거, 그다음에 L 에듀는 교육 기간에 로고 취한 거. 요걸만 선택을 해보자 이거죠.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해서 데이터라는 데다 저장을 시켜라. 그렇죠? 자, 이렇게 된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보면은 이제 데이터 보시면은 753개의 샘플이 있고 4개의 변수가 있죠. 그렇죠? 근데 혹시라도 임금이라는 값에 0이 값이 있으면은 로그에 0, 그러니까 0의 로그를 취하면은 무한대로 가거든요, 값이. 따라서 이러한 무한대 값을 다른 걸로 좀 바꾸자. 그래서 is NA 데이터 이렇게 하면은 만약에 데이터에 NA가 있으면은 예, 여기 그 데이터에서 만약에 is infinite 무한대 값이 있을 경우에는 이걸 적용시켜서 NA라는 값으로 바꿔라. 그렇죠? 이렇게 이런 명령을 이렇게 쓰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NA라는 것은 분석해서 분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만약에 자료가 없을 경우에는 이럴 때는 데이터 중에서 데이터 행들 중에서 만약에 NA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은 삭제하고 완전한 데이터만 우리가 쓰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은 데이터가 보면은 원래 PSID 같은 경우는 753개의 샘플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조건물 통해서 이렇게 해보니까 428개로 좀 줄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수 해석을 어떻게 하는지 4가지 케이스를 해볼 거예요. 첫 번째는 수준 변수를 y, x 이렇게 놓고, 두 번째는 lny, 두 번째는 lnx, x 이렇게 놨고, 세 번째는 y는 수준값이고, 세 번째는 이제 x 값은 로그를 취한 거, 네 번째는 둘 다 x, y 로그 취한 거, 그렇죠? 자, 그래서 일단은 가장 해석이 쉬운 거는 네 번째요. 다 로그 취했을 때는 베타는 그냥 x가 1% 변했을 때 y는 베타 b% 변한다. 이렇게 해서 탄력도로 해석이 되게 쉽거든요. 자, 1번도 되게 쉬운 것 같죠? y는 a 곱하기 bx 이렇게 됐을 때 x가 1단위 변할 때 y는 베타 단위 변한다. 그죠? 근데 1번은 숨어 있는 게 있어요. 단위가 뭔지를 잘 봐야 돼요. 1번도 해석은 쉬운데 각각 x와 y의 측정 단위가 무엇인지를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수출이나 뭐 이런 가지 봤을 때는 어떤 거는 1000만 불 단위로 기록되는 경우도 있고 1000달러 단위로 되는 것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단위가 1000인지 100만인지에 따라서 해석이 좀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금액으로 단위로 해석하면 되지만은 그 단위의 기준이 얼마인지 모르니까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데이터라는 데에 웨이지, 로그 웨이지, 에듀케이션, 로그 에듀케이션 이걸 데이터라는 데 저장을 시켜놨어요. 그래서 선형 회귀 모형은 lm 함수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lm이라는 여기서 헬프에서 가보면은 lm 이렇게 치면은 그냥 lm이라는 거 쳐볼게요. 그냥 일반적인 그 리그레이션 모형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공식을 제공하고 데이터 소스가 뭐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뭐 메소드 같은 것도 여러 가지 선택을 할 수 있고요. 지금 디폴트 같은 경우는 그냥 리니어 모델로 그냥 아주 단순한 거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옵션 같은 건 나중에 그 필요할 때 설명을 하기로 하고요. 첫 번째 모형은 뭐냐면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OLS 돌릴 때 아래서는 종속 변수는 여기다 넣어놓고 그다음에 종속 변수와 설명 변수 사이에는 물결 표시를 하고요. 만약에 다른 변수 설명 변수 넣으려고 할 때는 플러스로 다른 변수 이렇게 플러스로 이렇게 넣을 수 있죠. 그래서 첫 번째 모델은 뭐냐면은 그냥 웨이지 수준 변수와 임금 수준 변수와 교육의 수준 변수를 가지고 돌리는 거고요. 그래서 요거를 모델 1이라고 저장을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 이제 모델 1 계속값들이 여기 여러 가지 리스트로 다 정리가 돼요. 모델 2라는 것은 y라는 거에다 로그를 취한 거죠. l 웨이지니까. 그다음에 설명 변수는 그냥 수준 변수를 썼었고, 그래서 요거를 모델 2라고 저장을 하고, 그다음에 모델 3는 뭐냐면은 웨이지는 임금은 그대로 놔놓고 그 x 값에 해당되는 에듀케이션을 로그를 취한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네 번째는 그래서 세 번째 모델도 한번 추정을 해보고, 네 번째는 그 둘 다 로그를 취한 값, 그렇죠? x, y에 다 로그를 취한 값을 이렇게 넣어놓을게요. 자, 이렇게 제가 그냥 리그레이션 돌렸을 때
뭐 결과를 오른쪽에도 보면은 결과가 안 나오죠. 왜냐면 이게 모델 1, 2, 3에게 저장되니까 결과 값은 안 보여주는데, 이렇게 저장된 값들을 스타게이저라는 패키지를 이용하면은 아주 쉽게,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것만 정리를 할 수 있어요. 보시면은 스타게이저 명령어는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추정했던 모델들을 다 나열을 하고, 그다음에 타입, 어떤 타입으로 출력을 할 거냐 그러면 HTML을 선택하세요. 이거는 제가 그 주가 아래서 주가 지수 뽑기 이렇게 했을 때도 스타게이저를 썼었는데, HTML로 저장을 해야지 결과가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다시 한번. 옵션은 어떤 형태로 이렇게 출력을 할 거냐 했을 때 보면 텍스트라는 옵션이 있고요. 그러면 일반적인 텍스트로 하죠. 예를 들어서 보면은 여기 텍스트를 보면은 이 모양상으로 오른쪽에 보시면 그림으로 보면은 그 형식으로 보면 아주 깔끔한 것 같죠, 그렇죠? 깔끔한 것 같은데 요거에서 이렇게 그 워드 파일로 저장한 걸 보면 좀 마음에 안 들어요.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어차피 우리는 테이블을 워드 파일에서 쓰려고 그러는데 이게 다 그냥 텍스트 식으로 돼서 어떻게 우리가 뭐 칸을 조정한다거나 그런 기능이 하나도 없어요. 자, 그래서 깔끔하게 워드에서 보려면 타입을 HTML로 선택해라. 이게 이제 하나의 이제 제가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이 HTML로 저장하면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건 이제 이렇게 HTML로 형태로 해서 out이라는 것은 그 어떤 형태로 저장할 것이냐. 그래서 OLS 추정 결과 doc라는 워드 파일로 저장을 시킬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요 화면상으로는 되게 HTML 형태로 되게 지저분하긴 하지만은 이 결과를 한번 이렇게 저장된 결과를 보면은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것도 나중에 보시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늘린 다음에 했죠? 이렇게 늘린 다음에 뭐 여기에서 열 너비를 갖게끔 조절해라. 뭐 이렇게 해도 이렇게 깔끔하게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OLS 추정 결과라든지 이런 어떤 추정 결과를 스타게이저를 쓸 경우에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워드 프로그램을 쓰는 사람은 타입을 HTML로 저장해라.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여기 결과가 나왔어요. 오케이. 이 해석하는 게 키죠, 그렇죠? 이걸 어떻게 해석할까요?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은 요거를 어떻게 해석할까? 요거는 뭐냐면은 y가 웨이지에 해당되는 거예요. 자, 알파 플러스 베타, 여기서는 그 에듀 x를 썼잖아요, 그렇죠? 그거 어떻게 해석한다 그랬죠? 이거는 말 그대로 델타 y, 델타 x는 베타다, 그렇죠? 그러면 해석은 어떻게 되냐면은 교육 수준이 1년 증가할 때, 1단위 증가할 때, 그쵸? 그 다음에 임금은 몇 단위 증가해요? 0.495 단위 증가한다, 그쵸? 근데 여기서 이 임금의 단위는 뭐였죠? 달러였죠, 그쵸? 그러니까 교육 수준이 1년 증가할 경우에 임금은 시간당 임금이겠죠. 50센트 정도 늘고, 그 다음에 10년 증가했을 때 5달러 정도 증가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 두 번째 해석은 어떻게 할까요? 요거는 두 번째는 종속 변수와 로그 웨이지였죠. 그러면은 이거는 lny였죠. 그렇죠? 뭐 알파 플러스 베타 x 이런 거죠. 그렇죠? 요거 어떻게 해석한다 그랬죠? lny는
베타였죠. 그죠? 자, 그러면 퍼센테이지 만들기 위해서는 100을 곱하라 그랬죠. 이것도 100을 곱하고, 그래서 요거는 이제 y%가 되고, 요거는 이쪽으로 넘겨줘라. 그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은 y% 변한 거 x는 베타 곱하기 100이다. 자, 이걸 그대로 한번 해볼게요. x가 뭐였죠? x는 요 두 번째도 x는 교육 수준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육 수준이 1년 증가하면은 1단위가 1년이었죠. 1단위가 1년 증가하면은 y가 뭐였죠? y는 임금이었죠. 임금이 베타 곱하기 100% 변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몇 퍼센트 변하는 거죠? 여기다 0.1에 100을 곱하면 어떻게 돼요? 1, 10죠. 그죠? 10.9% 증가한다. 자, 이렇게 해석되는 거죠. 잘 보세요. 그러니까 x는 요거는 이제 x만 썼죠. 그죠? 종속 변수, 그러니까 설명 변수가. 그다음에 y는 여기는 로그 y였죠. 그죠? 이랬을 때 해석은 이게 0.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0.109 이렇게 됐을 때 보면은 이렇게 해석하라. 퍼센트 변환인데, 그러니까 x가 1단위 증가할 때 y는 베타 곱하기 100% 변한다. 그죠? 그러니까 10.9 이렇게 10.9 되겠죠. 그죠? 이렇게 변화한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세 번째는 어떻게 되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y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요 세 번째 요거는 L as 썼죠. 그렇죠? 로그 x를 쓴 거네요. 그렇죠? 여기 베타 이렇게 돼 있었죠. 자, 그러면은 델타 y 나누기 델타 ln x는 베타다. 그렇죠? 자, 그러면 요게 뭐든지 로그 있을 때는 퍼센트를 만들기 위해서 100을 곱하라 그랬죠? 그럼 위에도 100을 곱하고 동일하게. 자, 그러면 요거는 이제 x%가 됐고요. x%가 됐고요. 자, 그다음에 요렇게 있는 거를 요 밑으로 남겨줘서 100으로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뭐냐면은 x가 1% 증가 시 y는 아까 뭐였죠? 베타 단위 변화한다. 자, 그러면 3번 요걸 한번 해석해 보세요. 요 공식대로 그대로 놓으면은 x가 1% 증가 시 이거 뭐였죠? 그러면 교육 수준이겠죠? 교육 수준이 1% 증가하면은 임금은 그러니까 여기는 임금은 요 단위 변한다. 자, 임금의 단위는 달러죠. 그러니까 100분의 요거 5.6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돼요? 100을 나누면은 0.05644. 그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뭐냐면은 교육 수준이 1% 증가하면은 임금은 0.05센트 증가한다.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 네 번째 케이스는 해석하기 쉽다 그랬죠. 그죠? 왜냐면은 ln y, ln x 이게 베타라는 거는 뭐냐면은 양쪽에 퍼센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100을 곱해야 되는데 양쪽에 로고가 있으니까 양쪽 다 퍼센트가 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베타를 그대로 해석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번째는 뭐냐면은 x가 1% 증가하면은 y는 베타 퍼센트 변화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x는 뭐였어요? 교육 수준이었죠. 그러니까 교육 수준이 1% 증가하면은 뭐예요? 임금은 1.256% 증가한다. 그죠? 부호가 플러스니까. 그죠? 자, 그래서
제가 그 이번 시간에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일단은 처음으로 이제 OLS라는 모형에 대해서 그래서 어떻게 추정을 하는지 모형을 추정하는지 한번 처음 들어간 거죠. 물론 이제 그 주가 데이터 불러가지고 거시 변수들이랑 좀 추가해가지고 그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팩터들 요걸 한번 리그레이션을 한번 돌리긴 해봤는데 그 주가 데이터 불러오기에서 근데 그 개수에 대한 해석은 안 했죠.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OLS에 대한 소개를 하면서 개수를 어떻게 해석하는지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이렇게 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중요한 거는 아까 개수 해석하는 방법은 OLS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패널 모형이라든지 모든 우리가 통계 결과에 대해서 해석할 때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그래서 요 개수 해석하는 부분은 잘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